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북대구 센터 늘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제 반갑게 만나 뵙고 있어요. 북대구 센터는요, 특별히 제가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그동안에 잘 지내셨죠?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네? 이렇게 바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광경모 센터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이렇게 이제 기왕에 한 시간을 투자를 해서 만났는데 집중해 주시고 적극 호응해 주셔가지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이에요.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이런 주제로 오늘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인데요.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먼저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 그리고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 대칭, 이런 순서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로 규모가 큰 기적을 만들어낸 친절한 서비스를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사례는요, 그 미국의 그 레이니 교수 사례인데요.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미국 명문 에모리 대학교의 이제 교수님인데, 이분이 정말 그 친절하고 정말 인성이 아주 훌륭한 분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그 출퇴근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승용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니까 운동 부족이다. 그래서 승용차를 딱 세워놓고요. 걸어서 출퇴근을 하기로 이렇게 이제 운동을 겸해서 그렇게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정 바쁜 날은 뭐 자전거를 타더라도 일단 차는 사용을 안 하고 걸어서 출퇴근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바꿨어요. 날마다 이제 걸어서 이제 출퇴근하다가 어느 날 퇴근길에 아주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 노인을 딱 보는 순간 좀 외로워 보인다, 쓸쓸해 보인다. 저분을 외롭지 않게 좀 잘 위로해드리고 친구, 대화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쭉 나누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원래 주변에 이제 친절한 사람인데다가 그 외로워 보이는 노인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화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매일 만나서 대화하고 매일 만나서 이렇게 커피도 한 잔씩 마시고 하면서 친해져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좀 많이 가까워졌는데 한 2년쯤 지난 어느 날 노인이 갑자기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일까? 이래가지고 이제 그 노인을 집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가족들이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장례식장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요. 조문을 하려고 장례식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나 하면은,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코카콜라 창업주 로버트 우드로프 회장이었어요. 이게 이제 왜 놀랐나 하면은 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대기업의 창업주,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부자가 그동안에 너무 검소하게, 소박하게, 아주 초라하게 이렇게 보이면서 생활을 했었다는 게 첫 번째 놀란 일이고요. 두 번째는요, 신분을 과시를 하지 않았어요. 대개 연세 드신 분들은 누구 만나서 1시간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말이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한때 잘 나갔었다는 걸 자랑을 하게 돼 있는데, 이분은 그 자신의 신분을 2년 동안을 친하게 지내면서도 신분을 과시를 전혀 안 했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놀란 거는요, 2년 동안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그냥 친하게 지냈고 친절을 했는데 이 친절한 레이니 교수한테 유언장을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세 번째 놀란 유언장.
그걸 받아서 읽어보니까요.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이 유언장에 엄청난 돈을 이렇게 유산을 주는 걸로다가 유언장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저 이런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가족들과 그 담당하는 유언장을 집행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이 분은 유언장을 남기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이 반납을 할 수가 없으니 그냥 받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유언장대로 그 유산을 딱 받고 보니까요. 그 우드로프가 남겨준 유산이 4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북대구 센터 식구들은 전혀 놀라질 않으시네. 4조 원이나 되는 돈을 유산을 덩커덩 이렇게 줬는데 지금 4조 원, 너무 규모를 우습게 보시는 것 같은데 4조 원이 꽤 큰 돈이에요. 그 4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 하면 우리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우리 KT의 현재 시가총액이 8조 원입니다. KT 절반을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이에요. 북대구 센터 식구들이 전혀 놀라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당황해가지고 목소리가 KT의 절반을 살 수 있는 이 엄청난 유산, 이걸 받아가지고요. 이 레이니 교수는 돈을 전혀 한 푼도 안 쓰고요. 이걸 그대로 본인이 속해 있는 에모리 대학교의 발전기금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이제 기증을 해가지고 이제 이 에모리 대학교가 원래 연구중심 대학으로 실력 있는 대학교였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4조 원이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이제 탄탄하게 성장할 기회를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에모리 대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의 딸이 에모리 대학교에 이제 그 연구 교수로 4년간 근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에모리 대학교에는 그 이 우드로프가 남겨준 그 4조 원이 이제 이 학교에 들어오면서 많은 이제 탄탄한 재정 기반을 확보를 하게 됐고요. 장학금도 확보하고 연구중심대학으로 자리를 잡아서 실력을 쌓게 되고요. 미국 질병관리센터 CDC의 연구과제도 수행하고 또 세계보건기구 WHO의 그 연구 프로젝트도 맡아서 이렇게 이제 상당히 활동하는 그런 이제 연구중심 대학이 됐어요. 그리고 교수님, 이제 지금도 이 학교에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니, 이 4조 원을 다 줬단 말인가요? 학교에다가 이제 그걸 해가지고요. 장기적으로 장학금도 주고 이제 학교에 땅도 더 사고 건물도 더 짓고 지금도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 4조 원은 4조 원 다 준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하고 미국인들이 그 대학교에서 이제 그런 기반을 이렇게 조성하는 거하고는 규모에서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3조만 주고 1조는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에모리 대학교에서는 박사 과정만도 51개의 과정이 있을 정도로다가 그 돈 줘가지고 연구하고 박사 만들고 이렇게 내보내고 하는 그런 이제 연구과제 탄탄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한 탄탄한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모리 대학교가 많이 성장을 했고요. 이 에모리 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이 에모리 대학교를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레이니 교수가 여기 이제 총장으로 이렇게 이제 추대를 받아서 총장으로 또 근무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레이니가 이제 우리나라에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주한 미 대사로 미국을 대표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대사로 이렇게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이 레이니 교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물로다가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거는 그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노인한테 2년 동안 친절을 베푼 게 이게 그 시작이 돼가지고 이런 엄청난 세계적인 그 이제 어마어마한 사례를 만들어냈거든요.
그 친절로 인한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이 사례가 레이니 교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례가, 친절로 인한 기적 사례가 우리 북대구 센터에 근무하는 식구들 중에서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실 분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저 봉곡 빌딩의 양태현 소장님은 자리를 비우시고 다른 분이 계시네. 네. 두 분이 같이 보시다가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신 거죠? 예, 좋습니다. 이 친절이 어마어마한 효능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북대구 센터도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친절을 베풀어서 가족과 친절하고 같은 동료에게도 친절하고 고객한테도 친절을 베풀어서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만나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요, 이런 이제 엄청난 이 친절의 효능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이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요, 모든 비난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얽힌 것을 풀어주고요, 곤란한 일을 쉽게 만들고 이렇게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친절이 어마어마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을 톨스토이가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우리가 친절을 열심히 베풀어서 그런 큰 복을 받으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재해 사례는요, 청소하다가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주차관리동에서 추락한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림에 있는 대로요, 이 그레이팅 덮개를 열고요, 여기서 이제 청소를 하다가 여기에 그냥 그대로 실족을 해가지고 추락을 해서 크게 다친 그런 중상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일단 추락 위험이 있는 이런 이제 불안전한 공간에서는 일단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안전 조치를 철저하게 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전 조치를 먼저 해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을 하는 게 필수입니다. 이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다쳐도 크게 다치고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전보호구 착용을 철저하게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안전을 얘기하자면요, 세계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법칙은 하인리 법칙이에요. 1대 29대 300으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하나의 대형 참사가 일어나려면 29건의 경미한 부상 같은 사고들이 일어나게 돼 있고요, 이게 또 29건이 일어나려면 그 이전에 300건 정도의 그렇게 이제 안전 조치를 철저히 지키지 않고 그렇게 이제 경미한 전조 증상을 보이지만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이 법칙은요, 1920년대에 이제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이제 하인리히가 7만 5천 건의 사고를 다 분석을 하고 여기에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는 데는 이렇게 이제 놀라운 규칙적인 법칙이 있더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를 이제 진단하는 건데요, 이 하나의 사망사고 일어나려면은 29건의 이렇게 가벼운 인정불정 손실이 일어나는 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고, 그 이전에 300여 회 이상의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사고가 분명히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난다는 통계를 봤는데, 대개 이런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북대구 센터에서 10년 근무하면서 내가 아무 다친 일 없었는데 설마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가 이제 사람을 잡는 거예요. 설마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데 안전 피로감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안전을 강조하다 보면 안전 피로감이 오는데, 피로감이 오는 순간 위험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불감증이 서서히 다가올 때 그때 사고가 일어나도록 구조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나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2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경인고속도로에서 이런 이제 대형 화재가 났는데요, 이 현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화재가 났는데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 화재가 확장이 됐어요.
여기 경인고속도로 갈현 고가교라고요. 과천시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화재가 이 어마어마한 이 불꽃을 내면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예. 여기서 이 불이 시작은 원래 폐기물 수거 트럭에서 가다가 이 터널 안에서 이제 불이 붙었거든요. 근데 그 불꽃이 천장으로다가 이제 불이 붙으면서 반대 차선까지 확장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탄 거죠. 근데 여기 이런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면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안전 조치들이 돼 있었는데 다 이게 무용지물이 돼 버렸어요. 제대로 작동을 다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피해 규모를 키운 거의 원인 중에 하나는요, 이런 터널에는 이렇게 이 안에 사고가 나거나 불이 나거나 하면은 여기 입구 차단 시설이 이게 동작을 해가지고 더 이상 차가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여기 차단 시설이 동작을 안 해가지고서는 불타고 있는데 계속 차는 밀려 들어간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계속 물려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불타버리고 이런 화재가 이제 확장이 된 거죠. 2시간 넘게 이렇게 타는 동안에 여기 이제 이 방음 터널은 뼈대만 이렇게 이제 남았고요. 요 안에 있는 차량들이 전부 다 불타가지고 완전히 이제 고철 덩어리만 남았어요. 이 터널이 꽤 긴데 830m 되는데 여기 630m가 그대로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차단시설이 작동을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펑 소리가 나면서 이 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화재가 이제 처음에 조수석 쪽에서 이제 불이 나가지고 소화기를 꺼내서 끌려고 해봤는데 이미 늦어가지고 끌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포기를 하고 대피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이 피해 규모가 워낙 넓고 커가지고요, 이거 완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5명이 사망하고요, 37명이 부상을 했고 차가 타버린 차량은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한번 생각해 볼 거는요, 이런 대형 사고에서 교훈을 얻을 거는 방음 터널 재질을 덮개 씌우는 거를 불에 잘 타지 않는 거를 처음에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설마 이 방음 터널에 무슨 화재가 나겠냐, 그런 생각으로 이게 그냥 불에 탈 수밖에 잘 타는 투명 플라스틱을 그냥 써가지고요, 그 화재 규모가 이제 많이 커졌죠. 그리고 이 화물 차량을 운행할 때는 늘 미리 점검하고 정비를 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점검 정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요, 화재 터널 진입 차단 조치가 분명히 동작을 했어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했던지 하여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계속 불타고 있는데 차는 꼬리를 물고 이제 밀려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요, 폐기물을 적재할 때 우리 건물에서도 이제 폐기물을 다 적재해서 내보내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폐기물 적재할 때 여기 불안 요인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안전하게 이제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이 불안 요인이 있는 것들 대개 이제 확인할 기회가 없죠. 그래서 평소에 미리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거기다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가 늘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근무하면서 우리 건물, 우리 복도에서 하루에 10번은 소화기가 눈에 띕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 시에는 여기는 요 소화기를 이걸 갖다 써야 되겠구나,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소화기를 볼 때마다 소화기 사용법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소화기 볼 때마다 소화기 사용법 1단계 안전핀을 뽑는다, 2단계 그 노즐을 불을 향한다, 3단계 손잡이로 켜주면은 소화액이 나오는데 그때 불을 이렇게 바람을 등지고 비로 쓸듯이 불을 꺼야지. 이거를 소화기 볼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요, 빨리 불을 꺼가지고 내 자신도 안 다치고 내 생명을 지킬 수 있고요, 우리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기 볼 때마다 사용법 한 번씩 생각을 해주세요.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보호장비 하면 첫 번째 안전모가 중요해요. 이 안전모 착용이 왜 중요할까요? 이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는 다치면은 치료하면은 회복이 되는데 이 머리는 한번 다치면은 회복이 어려워요. 크게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저처럼 이제 머리카락 없는 사람은 더 위험해요. 이거 더 크게 다칩니다. 그 여기 머리를 딱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안전모를 써야 되는데 이 안전모가 어떤 물체가 날라와서 부딪히는 거, 이렇게 부딪히는 거, 찔리는 거, 내가 가서 부딪히는 거, 이걸 다 이렇게 이제 머리를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모가 필수로 써야 될 구간에서는 꼭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 안전모는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안전모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안전모 요 몸체가 이제 모체고요. 요 착장체가 요게 있고요. 요 바탕이 이제 충격 흡수제가 있고요. 요 턱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모를 머리에 딱 얹으면은 여기 이제 착장체 요걸 조정을 해가지고 요걸 조여서 안전모가 머리에 딱 고정이 되도록 이거를 이제 고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귀 양쪽에, 이 귀의 양쪽에 딱 위치하도록 이렇게 이제 턱끈을 여기에 이제 반듯하게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턱끈을 잘 조여줘야 돼요. 안전모를 썼으면은 이렇게 이제 턱끈을 완전히 조여줘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거나 할 때 이 안전모가 벗겨져 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을 해줘야만 안전모가 제 역할을 해주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안전화가 또 중요합니다. 안전화를 신어야 될 구간에서는 꼭 신어야 되는데, 안전화는요, 발등에 뭐가 이렇게 딱 벽돌감이 떨어져가지고 발등을 다치게 하거나 찔리거나 또 감전되거나 이런 거를 이제 예방을 해주거든요. 자, 이렇게 안전화 중에서도 이제 절연화, 절연장화는 특히 구멍이나 찢김이 있으면 즉각 폐기를 해야 돼요. 위험해요. 내부가 항상 건조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요. 가죽재 안전화는 젖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화가 화학물질에 노출됐을 때는 물에 씻어서 깨끗이 말려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가죽재 안전화는 특히 이 발등을 보호를 해주는 데 역할이 큰데 어떤 물체가 떨어지거나 했을 때 다치는 거를 예방을 해주거든요. 그리고요, 이 고무재 안전화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에 들어가 작업할 때 그 물 또는 이제 화학물질 이런 거로부터 내 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절연화의 경우는 감전을 이제 예방을 해주기 때문에 그 위험한 전기 구간에서는 절연화를 써야 되겠죠. 안전화 착용할 때 조심해야 될 건 이제 발에 잘 맞는 걸 신어야 되고요. 딱 신었을 때는 이 끈이 풀리지 않게 단단히 묶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안전화 신을 때 절대로 지켜야 될 거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급해도 꺾어 신는 거는 절대 금지예요. 제대로 신어야 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대가 중요한데요. 안전대는 높은 데서, 중간에서 이런 데서 높은 데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 여기서 아차 해가지고 떨어질 때 크게 다치기 때문에 이 안전대를 높은 데서 작업을 할 때는 필히 요거를 착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대는요,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안전대를 설치할 수 있고 고정할 수 있는 안전대 거리가 요 부분이 뭔가 분명히 지지할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대 벨트보다 요거보다 요 거는 장소가 더 높아야 또 안전하죠. 그리고 로프의 길이는 2.5m 이내, 가능한 짧게 해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로프의 마모, 금속재의 변형 같은 뭔가 문제 있는 거를 살펴보고 미리 꼭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전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보안경이 필요한데요. 이 보안경은요, 분진이나 약품, 또 이제 유해광선 이런 걸로부터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네, 자, 안전 인증 제품 이걸 써야 되고요. 이 작업 때 발생하는 이제 유해광선 이런 거를 잘 차광을 해주는 거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착용할 때는 편안하고 가볍고 시야가 넓은 보안경을 쓰는 게 필요합니다. 아, 이 사진 모델 이 사람 좀 아는 사람 아닌가요? 우리 구미빌딩의 김경현 소장이 피곤하신 모양인데 어쩌죠? 이거 기록이 잘 남는데. 구미빌딩 식구들 우리 김경현 소장님 좀 이렇게 깨워드리세요. 네, 피곤하신 것 같아요. 자, 이 사진 모델이요, 여러분도 아는 사람인데 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네, 장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벗겨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딱 고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렌즈에 흠이 있거나 때가 끼거나 깨짐이 없는지 점검하고 깨끗하게 이제 사용하는 거 필요하고요. 사용한 다음에는 세척을 해서 물기를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제 청력 보호구를 써야 될 경우에는 이걸 써야 됩니다. 막 땅땅 이런 소리가 나고 막 이런데 소리가 요란한데 이 소음이 심한데 그냥 이렇게 가면은요, 귀가 점점 안 들리고 이러면은 노후에 고생해요. 그리고요, 여기 막 슬래그 같은 거 분진 이런 게 막 귀에 들어가면은 귀를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호구를 꼭 써야 될 구간에서는 써야 되는데, 소음이 심한 장소, 이거를 여기에 귀를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청력 보호구는 착용 전에 먼저 여기 이상이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여기 머리 크기에 딱 맞게, 이 머리가 이제 큰 사람이고 적은 사람이 있잖아요. 딱 여기 귀를 씌우고요. 요 머리에 딱 이게 고정이 돼야만 이렇게 제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귀 전체를 완전히 덮어줘야만 이렇게 소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안전에 대해서도 이상이 없게 됩니다. 청력 보호구가 또 이제 없을 수도 있어요. 부족해서 소리 나는 것만 막아준다. 이때는 이제 그 스펀지로 만든 귀마개, 이거를 이제 딱 만져서 작게 해가지고 귀에 넣어주는데, 요 만지기 전에 내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이걸 만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딱 쪼물락 하면은 요게 콩알만해져요. 그리고 콩알만하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귀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귀를 막아주는데, 이렇게 귀를 잡아당기고 여기다 완전히 밀어 넣어주는 게 필요해요. 이걸 넣어준 다음에는 이게 이제 서서히 커지면서 귀를 막아주는데 한 15초 정도 요거를 잘 눌러줘가지고요, 이게 밀려 나오지 않게 해줘야 되고요. 이걸 제대로 귀를 막아줬는지 확인하려면은 이걸 집어넣어 놓고 거울을 딱 봤을 때 여기 이제 귀마개가 보이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제대로 착용을 한 거예요. 방진 마스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KF94 그 마스크를 이게 주로 쓰고 생활을 했는데,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방진이 이게 분진이 아주 심한 데서는 이 방진 마스크를 필히 착용을 해야만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분진 흡입을 막아주고요, 화학물질에 중독되는 거를 막아주는데 방진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방진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컵을 이렇게, 마스크를 컵 모양으로 이렇게 들고요, 끈을 이렇게 떨어뜨린 상태에서 그대로 갖다가 코와 입을 막아주면은, 그리고 이제 끈을 뒤로다가 묶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마스크의 가장자리를 골고루 펴가면서 얼굴과 틈새를 잘 막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때 특히 잘 눌러야 될 부분은 이렇게 콧날 바로 옆에 여기를 잘 눌러줘야 돼요. 코 누름새를. 근데 저처럼 이제 코가 납작한 사람은 대충 눌러도 되지만, 우리 구미빌딩 김경현 소장님처럼 코가 이렇게 늘씬하고 이렇게 오똑하신 분은 잘 눌러주셔야 돼요. 아주 잘 눌러주셔야만 이렇게 밀착이 됩니다. 예. 이렇게 코 크신 분이 매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요, 양손으로 다시 한 번 더 쫙 눌러서 확인을 해가지고 숨쉬기가 약간은 불편해야 제대로 쓴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숨쉬기가 편하다, 이거 여기 틈새로다가 막 이제 들어가면은 쓰나 마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렇게 잘 탄탄하게 안전하게 해서 분진을 내 코로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호장구 쓰는 거를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바쁜 판에 언제 그런 걸 다 일일이 챙겨서 그걸 합니까? 이렇게 하는 분 계시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속도보다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 다치는 거 부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서는 안 되고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몸 상태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틈나는 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스트레칭도 좀 해주시고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서 우리 근무하면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히는 일이 있어서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까봐, 앞으로 혹시라도 일어날까봐 이렇게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북대구 센터는 뭐 그런 거 없이 현재 근무를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공부하는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3가지 요건이 이제 해당이 돼야 되는 건데, 첫 번째로는요, 직장에서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뭐 관계의 우위, 지위
이러면 이제 우리 뭐 소장님이나 먼저 우리 센터장님이나 해당되지,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일어나는 데를 가서 이제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은요, 그 소장님, 센터장님보다 더 힘들게 하는 거는 요런 이제 팀워크가 딱 이렇게 있는데, 요 팀워크 요 네 사람만 다 고참이고 실력자고 똘똘 뭉쳐져 있고, 새로 들어온 한 사람이 여기 적응을 못 해가지고 이 벽을 도저히 접근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를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관계의 우위는 꼭 이렇게 이제 보직을 받으신 분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누구나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가 중요해요. 업무상 적정 범위,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이번에 종합평가를 위해서 체크리스트에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합시다.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1등하고 잘해봅시다. 파이팅! 일을 위해서 추진하는 건 전부 다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일이 부담스럽다 해서 괴롭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격 자체가 달라요. 업무와 관련된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냥 일을 하는 위한 거고요, 업무하고 무관하게 누구를 미워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별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신체적인 괴롭힘이 문제가 돼요. 첫 번째로 폭행. 이거 우리 일터에서 폭행 같은 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이거 폭행은 동물들이나 하는 짓이고요, 조직폭력배나 하는 짓이지, 이렇게 지성인들이 모인 우리 KDFS 가족들한테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죠. 폭행 절대로 안 되고요, 위협적인 태도, 이것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정신적인 괴롭힘이에요. 너 나한테 찍혀서 내 두고 볼 거야. 하여튼 너 가만 안 둘 거야. 밤길 조심해.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협박이나 모욕감, 그리고 이제 심한 폭언 이런 거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게 정신적인 괴롭힘이 몸의 괴롭힘보다 더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혐오감 유발, 성차별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안 되고요. 동료와 소통을 제한하는 거, 이거 절대로 안 되고요. 누구 약점 있는 사람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지나치게 개인 사이에 관여하는 것도 안 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지켜줄 거는 서로 존중하고 지켜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조금이라도 발생을 한다. 그럼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조직 구성원 간에 불신이 조장됩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그냥 차마 뭐 그 똑바로 쳐다보고 인사도 잘 못할 정도로 불편해지죠. 거기다가 화합력이 저해돼 가지고요, 생산성이 감소되게 돼 있어요. 서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도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데, 서로 화합이 안 되고 제각각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생산성이 감소되게 돼 있고요,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피폐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는요, 역지사지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이걸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게 출발점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는 데는 역지사지가 중요하고요. 또 요즘에 화두가 뭐예요? 내로남불이 문제가 돼요.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적절히 사귀고 이런 거는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저런 불륜이라고 막 욕하고 그냥 저런 초죽일 인간들 막 이래가면서 본인한테는 관대하고 남들한테는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피해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요, 문제 해결을 꼭 해야 되겠다. 나 좀 불편하다. 나 이거 조금 이렇게 힘들다. 이런 느낌이 딱 올 때는 이제 첫 번째로 우리 그 이제 실장님하고 면담하시고, 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우리 소장님과 또 이렇게 면담을 해서 애로사항 얘기해서 상담하고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고요. 또 거기다가 소장님하고 얘기했는데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럼 또 센터장님 만나서 우리 강경무 센터장님한테 이런 애로사항 문제점 얘기하면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걸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 안에서 일어난 일은 회사 안에서 풀어야지 이걸 들고 회사 밖으로 나가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직장 안에서 이렇게 잘 풀어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역지사지 이러면 해결이 돼요. 두 번째는 상호 존중이에요. 이 상호 존중을 해가지고요, 이 서로 이제 상대방이 좀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진정성 있는 격려를 해드리고 애정 어린 조언도 해줘가면서 과격한 말, 이거 불쾌한 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좀 다듬어서 정제된 표현을 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남들한테 뭐 이렇게 외부에서 권력기관한테서 이렇게 당해보면 알잖아요. 갑질, 막말 이런 것 우리 들어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도 우리 이제 같은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갑질이나 막말 같은 거 절대로 안 되고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우리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오잖아요. 그 신입사원은 사실 적응하려면 조금 힘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좀 고참이신 것 같은데 그 개구리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해요. 본인도 사실은 처음에 발 들여놨을 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려서 여기 적응을 해야 내 팀워크가 되고 우리 식구가 정식으로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우리 이제 이런 문제들이 또 있어요.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몸에 병이 나가지고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정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에 잘 이해를 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또 이렇게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우리 팀워크, 우리 식구들이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길게 같이 행복한 일 더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신뢰 구축이 중요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마음이 하나 돼서 가려면 신뢰감이 참 중요한데요. 이 신뢰 구축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요. 1, 2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수년간 공을 들여야 신뢰가 구축이 되는데 이 구축된 신뢰가요. 신뢰를 구축하는데 수년간이 걸리지만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건 순간이에요. 착실하게 몇 년 근무를 잘해왔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출근해가지고 그냥 기분 나쁘고 속이 뒤틀린 상태에서 너 오늘 잘 걸렸다. 그냥 내 그동안에 그냥 이거 확 한바탕 해붙이려고 했는데 오늘 잘 걸렸다 해가지고 그 화를 못 참고 쏟아내면은요. 수년간 쌓아올린 신뢰가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이렇게 이제 신뢰를 꾸준히 쌓아올려 가는데 정서적으로 순화되도록 언어를 전부 다 이제 다듬고 좀 더 부드럽게 표시하는 거 필요하고요. 서로 밝고 따뜻한 문화를 조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글라스를 끼면은 이제 세상 모든 것들이 노란색을 끼면 노랗게 보이고요. 파란색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도요. 옆에 있는 동료를 이쁘게 보려고 하면은 무슨 말을 하든지 좋게 들리고 이쁘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색안경을 시커먼 거 쓰고 그냥 이렇게 미워하는 눈길로 보면은 저 인간이 저 말을 왜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했지? 이거 뭔가 속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뭔가 이게 날 미워하거나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따뜻한 모든 이제 밝은 색깔의 안경을 끼고요. 무슨 말을 하든지 좋은 뜻으로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엔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 대칭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미인 대칭 그러니까 미인은 이렇게 양쪽에 대칭이 잘 돼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제가 미인 대칭을 공부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인간관계의 열쇠, 전 세계 최고의 성공 안내서는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었어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려가지고요, 5천만 부가 팔렸는데 성공한 사람들, 멋진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전부 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필수로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가르쳐주는 내용 보면은요,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한 원인을 진단을 해보니까 기술적인 요인과 지식적인 요인은 15%뿐이 안 돼요. 인간관계를 잘 해낸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을 했어요. 85%가 인간관계를 잘해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호적인 사람이 되는 열쇠 미인대칭이에요. 이 미인대칭은요, 적극 실천해야 할 4가지 덕목을 얘기하고요. 요거와 반대되는 개념은 비비불인데요. 이 비비불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인대칭의 미. 자, 미인대칭의 미. 미소를 지어라예요. 웃는 얼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호적인 사람이 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웃는 얼굴 왜 중요한가 하면 중국에서는요,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떤 똑같은 물건을 사도요, 주인이 웃는 얼굴인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지 인상 쓰고 찡그린 사람한테 가서는 물건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얼굴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선택을 하게 하면은요, 제가 이제 KT 본사에서 이렇게 이제 쭉 근무하면서 해마다 조직 개편하면은 그 이제 사람을 골라서 이렇게 같이 일할 팀워크를 뽑으라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을 같이 일할 사람 뽑을 적에 딱 얼굴 보면은요, 이 웃는 얼굴인 사람을 선택해서 같이 일하자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도 이렇게 웃는 얼굴인 사람을 뽑아다 쓰고 싶은데 나도 뽑히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밝고 환한 얼굴, 웃는 얼굴을 해야 나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열심히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남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얼굴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이 미소가 중요한 거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세계적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비비안 리였거든요. 이 비비안 리가 주인공을 선발하는 오디션에 면접을 보러 왔는데 그 감독이 딱 보더니, 아예 당신은 이 영화 캐릭터 안 맞는다고 땡, 불합격, 데려다 가라고 이제 이렇게 쫓아버렸어요. 그 불합격 맞고 딱 나오는 순간에 웃는 얼굴로 인사하면서 저는 면접 볼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고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니까 감독이 잠깐 다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당신 합격이라고. 아니, 지금 이 영화 이제 캐릭터에 딱 맞는 사람 같다고. 왜냐하면은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엄청 어려운 이렇게 이제 난관을 잘 극복을 해내고 꿋꿋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땡 탈락해가지고 내쫓는데도 웃는 얼굴로 이렇게 면접 본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는 이 인사 딱 하는 거 보고 딱 합격이라고 뽑아서 이제 이 사람 영화를 이제 찍었어요, 비비안 리가.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에 이제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이 비비안 리는 여우 주연상을 탔어요. 여자 영화 배우 중에 최고라는 거죠. 근데 이 엄청난 행운이 불합격 돼가지고 쫓겨날 적에 인상 쓰고 그냥 한숨 쉬고 딱 이렇게 나왔으면 글로 끝나는 건데, 그런 끝나는 순간에 웃는 얼굴로 그냥 면접 본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웃는 얼굴로 일었을 때 발탁이 돼가지고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미소가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인은 인사를 잘하자예요. 인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에 인사를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세계적으로 오바마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바마는요,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면은 인사하는 순간에 상대방에 집중하고 환하게 웃는 얼굴로다가 마음 문을 열고 진심 어린 소통을 해서 대화를 해가지고 마음을 온전히 얻어내는 마법의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저 미국 변방의 지방의회의 의원이었다가 발탁이 돼가지고 어느 날 그냥 한 번에 딱 발탁이 돼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요. 대통령에 당선돼가지고 미국을 8년 동안 잘 이끌었잖아요.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또 인사를 잘하는 사람 한 사람 더 소개를 하자면은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이 인사를 잘했어요. 이분은
늘 인사할 때마다 이제 미소 짓고 인사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존경받는 그런 이제 인물로 인사를 잘 해가지고요. 그 세계적인 유통업체를 창업하고 잘 키워냈죠. 인사를 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미인 대칭의 대화를 잘하자예요. 대화는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대화를 못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대화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대화는 온화한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요,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친밀감을 구축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대화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대화는 항상 대화를 제대로 하려면 상대방에 집중을 하고요,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대화를 해야 그 대화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요.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것 중에 이 대화를 누가 잘할까 이거를 딱 이제 추적하다 보니까 유태인을 발견했어요. 유태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뿐이 안 되는데 노벨상을 탄 사람은 25%나 됩니다. 세계 평균치의 100배 이상 훌륭한 인물들을 더 잘 키워낸 거예요. 자녀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그러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자녀들을 키워냈을까? 그거를 추적해서 들어가서 연구하다 보니까 특별한 게, 독특한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첫 번째는요, 밥상머리 교육이었어요. 밥상머리 교육은요, 저녁 식사를 한 1시간 이상 2시간 가깝게 길게 하면서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부모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해결이 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대화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거를 다 배우게끔 만들어줬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녁 식사 딱 하면은 빨리 먹고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그냥 밥을 팍 서둘러 먹고 빨리 들어가서 그냥 책을 펴놓고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도 공부를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막 밀어붙이는데 아이들이 이런 대화를 통해서 공부하는 걸 전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태인들은 그렇게 이제 대화를 충분히 하면서 그 영어 단어 하나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님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을 잘 대처를 하고 나가는지 그런 걸 지혜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 그 세상을 살아나가는, 멋지게 성공적으로 살아나가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공부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한 비결, 침상머리 교육이 있었어요. 침상머리 교육은요, 아이들이 저녁에 딱 베개 침대에 누워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완전히 잠들기까지 그 한 20-30분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그 침상머리 끝에서 아이들한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옛날 천조들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동화책이라든지 좋은 내용들을 충분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은 잠드는 순간에 잠재의식 속에 그대로 다 저장이 돼가지고요, 훌륭한 문장, 훌륭한 생각, 반듯한 생각들이 전부 여기에 저장이 돼가지고요, 세상을 멋지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던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교육을 통해서 훌륭하게 키워가지고요, 전 세계 평균치의 100배 이상 많은 노벨상을 타는 훌륭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었던 것, 대화 교육이었어요. 미인대칭 네 번째, 칭찬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미국에서 가출한 주부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면접을 해가지고 심리를 전부 다 분석을 해서 통계를 냈는데, 거기 보니까 가출한 주부들이 절대로 경제적인 문제로 나간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하루 종일 생색도 안 나고 표시도 안 나는 일을 열심히, 가사 일을 열심히 했는데 저녁에 나갔다 들어온 식구들이 그거를 전혀 인정도 안 해주고 칭찬도 안 해주고 해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시 안 나는 일 한 거를 인정 안 해주고 칭찬을 안 해주면은 가출이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 북대구센터 식구들 모두 오늘 퇴근하시면 집에서 표시 안 나는 일, 생색 안 나는 일 하신 분들 있으면은 칭찬 열심히 해드리세요. 인정해드리고 칭찬해드리세요. 이거 안 하면은 가출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가출하는 일이 없도록 인정하고 칭찬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죠. 고래가 어떻게 춤을 출까요? 돌고래가 이렇게 쇼를 할 때 요만큼 깡충 뛰면 이제
박수 치고 칭찬해 주고 막 이렇게 이제 맛있는 고기도 주면서 칭찬해 주니까 얘가 점점 더 이렇게 쇼를 점점 더 잘해 가지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높이만큼 이렇게 날라 가지고 돌고래가 쇼를 하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바보 온달을 온달 장군으로 만든 것 평강공주가 날마다 칭찬을 했대요. 평강공주가 날마다 그냥 우리 낭군님 온달 장군님 저 정말 멋지다고 훌륭하시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드렸더니 무술을 익혀가지고요. 그 바보 온달이 온달 장군이 돼가지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칭찬으로. 바보가 장군이 된 거죠.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근무하면서 내가 받고 싶은 칭찬이 있을 거예요. 누가 이런 칭찬 좀 안 해주나 이거 기대가 되는 것 내가 먼저 해드리세요. 내가 먼저 하면 그 칭찬이 나한테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칭찬 받고 싶은 칭찬 먼저 하세요. 자, 이제 미인대칭 말고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비비불 첫 번째 비는요. 비난하지 말자예요. 남의 나쁜 점 들춰내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면전에서 하기 곤란하니까 뒷담화 이렇게 해가지고 돌고 돌아서 전달되면 얼마나 속상하고 기분 나쁘겠어요. 절대 남의 나쁜 점 들춰내서 뒷담화하지 말고 좀 좋은 점을 찾아서 적극 칭찬했으면 좋겠고요. 총을 쏴서 사람을 살인하면 살인범이 되죠. 비난해서 사람 죽게 만들면 그건 더 큰 살상범이에요. 네. 그리고요. 두 번째 비평하지 말자예요. 냉철하게 막 지적하고 막 엄청 남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서 막 합리적인 충고를 팡팡 해주는 거 엄청 멋진 것 같지만 그거 절대 옳지 않습니다. 지적질보다 칭찬으로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왜 이렇게 이제 존경받지 못하나 하면은요. 부모님들이 본인은 실천을 안 하고 애들한테 잔소리만 하니까 애들이 그걸 귀담아 듣질 않고 잔소리 듣기 싫다고 아예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대 잔소리하지 말고요. 내가 먼저 실천하면서 교훈을 주면은 그 교훈이 아이들한테 잘 밑거름이 돼서 훌륭하게 성장해 가게 돼 있어요. 불은 불평하지 말자예요. 이 불평불만은 습관성 질병이에요. 우리 이제 어떤 신입사원이 딱 들어와 가지고요. 나 이 회사 들어와 보니까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야. 그리고 막 이제 불평을 막 늘어놓잖아요. 처음에는 좀 아주 똘똘하고 멋있어 보이죠. 불평이라는 큰 심각한 병의 질병 환자예요. 그 불평물만은 습관이 돼가지고요. 이거 절대 못 고칩니다. 가는 데마다 불평거리만 찾아가지고 불평거리 쏟아놓는 거 절대 이거 옳지 않고요. 될 수 있으면은 감사할 조건을 먼저 찾아서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먼저 사랑하면 돼요. 제가 이 KDFS 회사에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막 엄청 제가 이제 밤잠을 못 자고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회사를 사랑하니까 이 회사에서도 저를 많이 아껴주세요. 그래서 북대구 센터에도 제가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북대구 센터 식구들이 전부 다 저를 많이 이렇게 아껴주시고 지금도 전부 다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고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장에서도 불평불만은 나만 병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병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이제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할 조건 찾아서 이렇게 행복한 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몸 좀 풀어봅시다. 스트레칭을 좀 해봅시다. 이제 손목 좀 풀어주세요. 네, 이렇게 손목 좀 풀어주시고 손목 유연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네, 스트레칭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손목 그리고 이제 발목도 좀 돌려주세요. 발목도 돌려주시고 몸을 이렇게 많이 움직여야 스트레칭이 잘 되고요. 손깍지 딱 끼고요. 우리 앞으로 한번 쫙 밀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쭉 올려주시고요. 옆으로. 예. 지금 안소래 씨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뒤로. 네, 뒤로. 다시 앞으로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수시로 몸을 이렇게 유연하게 잘 이렇게 풀어주시고 말랑말랑하게 해주시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거 필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긍정 에너지를 좀 많이 이렇게 서로 받아서 옆에 좀 전달해 주시고 이걸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우리 KDFS에서 정말 최고로 이 긍정 에너지, 열정 에너지 이게 확강하신 분은 우리 강경모 센터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막 목소리가 이제 힘이 있고요.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막 열정이 막 이렇게 느낌이 오는 그런 이제 발언들 하시고 목소리도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북대구 센터에 전화 통화 한번 하고 나면 막 제가 막 힘이 나고요. 이렇게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느낌을 받아요. 우리 북대구 센터 식구들 강경모 센터장님 중심으로 해서 긍정의 에너지, 열정 에너지 좀 다 이렇게 공유하셔가지고 이렇게 늘 힘이 넘치는 이런 일터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서로 섬기는 게 중요해요. 아, 나 이렇게 힘든데 누가 좀 안 도와주지? 이거 이전에 내가 먼저 남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딴 사람 상대방도 나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서로 돕고 협력해서 팀워크, 멋진 팀워크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행복의 출발점은요.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이에요.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촌스럽게 생겼지만 이렇게 웃는 얼굴을 하니까는 좀 귀여워 보이잖아요. 이렇게 웃는 얼굴이 정말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웃는 얼굴을 좀 당부드리고요. 먼저 웃는 얼굴로 행복의 바이러스를 옆으로 많이 동료들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KDFS 가족, 특히 우리 북대구 센터의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북대구 센터 정말 모범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하고 만났으니까 우리 한번 또 힘내기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북대구 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우리 저 음소거 소장님 저 음소거 좀 해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김경현 소장님, 네, 또 네, 음소거 먼저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북대구 센터 화이팅! 화이팅! 예, 요번에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북대구 센터 최고예요. 제가 북대구 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좋아요. 우리 저 양태현 소장님 준비 다 완료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북대구 센터 최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경모 센터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예, 교수님, 오늘도 아주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 괴롭힘 문제도 그렇고 아주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장님하고 우리 여사님하고 경비실 우리 같은 실장님도 다 나오셨길래 제가 딱 2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소장님들께서는 오늘 미참석하신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근무 때문에. 그 분들께도 이제 오늘 저희들마다 교육 내용을 소장님께서 좀 전달 좀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제 음소거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한두 분이 아직 좀 미흡하신 것 같아요. 다 잘 돼 있어요, 음소거는 보니까. 근데 한두 분 정도가 미흡하신데 이 부분도 소장님들께서 미아 여사님하고 경비고 실장님께 꼭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모르시는 부분들은 소장님만 아시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전달해서 우리 다음 교육 때는 지금보다 더 음소거가 더 잘 되고 또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북대구 센터 우리 지금부터 소장님들을 위한 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인상과 외모로 또 뵙겠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북대구 센터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예,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